부동산과 주식 어디에 투자할지 참 고민됩니다. 저번 화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못 보신 분들은 1편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화에서는 주식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에서 저는 가치 투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타커입니다. 주식 투자의 장점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죠. 주식의 장점이라고 하면 수익성, 레버리지 활용의 자율성, 지수 투자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종 통계 지표들을 보면 장기적인 수익성에 있어서 주식의 수익성을 이기는 투자 자산은 없습니다. 사실 투자를 하는데 수익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물론 최근 5년간 국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주식 투자 수익률보다 더 좋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5년이 아닌 더 긴 기간, 20년 정도? 혹은 더 오래전부터 봤다면 주식의 수익률은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 잘 이해하고 경험이 많으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투자만큼 좋은 투자 자산은 없겠죠. 두 번째로는 주식의 경우에는 금액이나 레버리지 활용에 있어서 자율성이 크게 부여됩니다. 10만원으로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또 대출이나 신용 매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레버리지 예를 들면 제가 1000만원으로 9천만원을 빌려와 1억원어치의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1억원어치의 주식이 10% 올랐다면 1억 1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저는 100%의 수익을 보는 겁니다. 주가가 10% 상승해도 100%의 수익을 얻는 레버리지, 곧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앞서 부동산에서도 보았듯이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주가가 10% 하락하면 100%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리를 포함하면 더 크게 나겠죠? 그럼에도 주식은 레버리지 활용도에 있어서 충분한 자율성이 부과됩니다. 개인의 선택권이 넓다는 건데요. 부동산의 경우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일반 서민들은 부동산 투자를 주로 전세를 끼면서 레버리지 효과를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주식의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0으로 시작할 수도 있으며 레버리지를 높이고 싶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 권한이 넓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지수 투자입니다. 지수 투자는 쉽게 묶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코덱스 200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코덱스 200이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전자, 현대, SKT 등 200개의 기업들의 소액이든 고액이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이야기하면 2000여 개가 넘는 국내 상장 기업들 중 몇 개를 골라 투자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2000개의 기업 중에 몇 개를 고르는 것이니 솔직히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주식에서는 지수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식 또한 단점도 아주 명백합니다. 일단 시세가 일일 단위로 매일 바뀝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건데요. 물론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지 못하실 수 있겠지만 주식을 10년 보고 투자를 하더라도 일별 시세가 신경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결국 심리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몇몇 전설적인 주식 투자 대가들은 투자를 해놓고 10년 동안 잠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세계적인 유명한 분들도 변동성에 따른 심리적인 타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 주식은 실물 자산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펀드 등은 페이퍼 자산이라고 하고 금이나 부동산, 토지 등을 실물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식은 페이퍼 자산이기 때문에 상패 조건이나 관리 종목 지정 등의 기본적인 룰을 모르는 상태로 시작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휴지 쪼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룰들만 이해했다면 이런 기업들을 피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휴지 쪼가리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주식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곳이 역세권인지, 주위 상권은 어떤지, 학구는 어떤지 등 뭔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낯익은 것들을 통해 투자의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투자를 할 때도 뭔가 믿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식,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등장하는 것 같고 또 어떤 것에 투자할지 등 초기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퍼가 뭔데? PBR은? ROE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뭔가 어려워 보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있죠. 결국 공부할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는 주식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솔직히 천천히 하시면 못하실 건 없어요.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주로 주식으로 돈을 번 분들은 주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편향되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랬거나 저랬거나 사실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어떤 것에 투자하던 항상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어떤 투자 자산이던 기회가 있는 만큼 리스크가 존재하니 투자 전에 어느 정도 지식을 쌓으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하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옷도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가 있고 어울리는 옷들이 있어요. 남에게 어울리고 맞는 옷 입어봤자 그건 남에게만 어울릴 뿐인 거죠. 투자도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성공적인 투자를 시작하세요. 알고 쉽게 투자하자 스타커였습니다. 컷. 왜? 민망해? 왜 민망해? 민망하대.